예,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바로 김용 전 부원장 알리바이 위증 교사 의혹입니다. 자꾸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와전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입장 밝히셨을 때는 한 차례 만난 적은 있다. 네,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세 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김성태 회장이 그 전북 비용이나 이런 거 대납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뭐 고맙다고 했다라고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 관련 얘기인데 그 노동일 교수님, 검찰의 움직임 하나 더.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그 뒷돈 받은 거 아니냐, 선거 자금으로.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거에 관련해서 알리바이 위증을 관여했다. 이 의혹 때문에 오늘 검찰이 또 하나의 압수와 수색을 좀 진행한 것 같더라고요. 날짜가 참 공교롭긴 하네요. 뭐 어제 하거나 뭐 내일 하거나 그랬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 뭐 검찰 말대로 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면 바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니까 뭐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 저 김용 부원장 전 부원장 수사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유동규 씨에게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뭐 2021년 뭐 5월 말경 뭐 6월경 이렇게 특정하는 건 안 된다. 분명하게 몇 월 며칠 날 몇 월 몇 시에 받았다는 걸 특정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날짜를 검찰이 특정했었습니다. 2021년 5월 3일 날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 사무실에 가서 돈을 받았다라고 예. 특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용 전 부원장은 알리바이를 뭐라고 냈냐면 그때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유동규 씨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그 선대위 관계자들이 증언을 했었습니다. 재판에 나와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를 만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GPS나 이런 걸 확인해서 토지하니까 그 증언을 한 사람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밝혀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증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위증을 하는 과정에서 선대위 관계자들이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그 위증을 하도록 교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김용 전 부원장이 진짜 뒷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는 별 별개로 그렇습니다. 왜 알리바이가 없는데 거짓말을 누군가가 해준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캠프 위증을 한 당사자가 자기 그 옛날 캘린더에 내가 그 김용 부원장을 만났다는 그런 게 있었다 얘기했는데 그 캘린더도 없고 그것을 자기가 캠프에서 사진을 찍어놨었다 예. 얘기했는데 그 사진을 찍어놨다는 휴대폰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증을 한 정황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한 수색을 한 거죠. 압수수색을 한 거죠. 압수수색을 당한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지금 그러니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에서 지금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또 바로 그 재판에 대한 위증을 수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상당히 좀 부당하고 이게 재판의 어떠한 외적인 요소로서 어떤 재판부를 검찰이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검찰에서 이러한 수사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특히나 이게 일반 사건에서 잘 없는데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게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그 즉시 자신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인 어떤 위증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 바로 기소를 해버리거든요. 수사를 예.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아직 재판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게는 상당히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위증을 했네. 근데 이제 뭐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영장을 발부한 것도 또 법원이니까 물론 뭐 동일한 선상에서 재판부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네, 뭐 압수수색 영장은 뭐 소명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일반 구속영장보다는 훨씬 더 쉽게 발부가 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검찰이 이러한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사가 아닌가 싶어서 예. 저는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의 움직임을 좀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다면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7위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화영 부인 모른다더니 이 얘기를 좀 저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다른 의혹이죠. 대북 송금 의혹.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니까 이걸 회유하고 압박한 것 아니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판했었는데 당시 그 과정에서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뭐 정확히는 얼굴도 본 적 없고 면회 요청한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다소 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이 회유 압박한다면서 검찰이 항의 방문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얼굴도 모른다. 프레임 아니냐. 당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는 사람이 지인이 전화 바꿔줘서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는 통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박찬대 최고위원 사과 안 합니까? 그래서 결국 거짓말하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 얼굴도 모른다고 하더니 어찌되었건 통화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만난 적 없다면서 마치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접촉한 이재명 대표 측근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발뺌하더니 실제로 그 당협위원장 대행하고 있는 측근을 대신 만났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했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는 거, 그 민주당 거짓말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싶은 모양입니까? 특히나 방금 전 저 국회에서의 화면에서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제가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만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황당하다, 뭐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저한테도 말씀하셔야죠. 왜 제 이름 들먹으면서 거짓말 하셨습니까? 거짓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도리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무렇게나 거짓말하고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통화까지 한 마당에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이 어떤 식으로 그 가족들을 회유하고 압박했는지 계속해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안부였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꿨다 거짓말이다라고 말도 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 또 장해찬 최고 이런 게 있잖아요. 박찬대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얼굴 모른다고 했지 전화를 안 했다고 하진 않지 않았냐. 뭐 예를 들면 뭐 그거 자체가 제가 뭐 논리가 맞다 혹은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옹호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떤 비유냐면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내가 이재명 대표 코딱지를 파준 게 아니라 코에 있는 기름을 제거해 준 거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이랑 똑같아요. 본인이 팠으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마나 말장난을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더군다나 거대 정당의 최고위원에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얼굴 모른다는 말은 전혀 연락한 적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듯이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건 또 설주환 변호사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발언, 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박찬대 최고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이러한 뭐 회유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본인이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실제 거짓말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얼굴 뭐 통화했다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말 그대로만 문자 그대로만 이제 영어로 리터럴리하게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박찬대 최고가 저도 박찬대 최고 뭐 사석에서도 만나고 그러는데 가끔 뵙고 그러는데 뭐 누군가에게 무슨 뭐 압박을 한다거나 회유를 하거나 이런 근데 이제 말씀 그렇죠. 죄송한데 압박 회유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뭐 저도 이게 계속 동어반복인 것 같지만 아니 얼굴 모른다는 것과 물론 뭐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건 다를 수는 있는데 정치인이라면 뭐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당시 뭐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만나서 회유하고 압박한 거 아니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만나서 이런 엄중한 시기에 뭐 장해찬 최고 지적하는 것처럼 저런 말장난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어떤 그러한 것
것들 때문에 본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아니면 민주당 아니면 대표 측에서 그러한 이화영 사모 측에 연락을 해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저는 한 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의도 아니었냐, 아니 뭐 이게 여당의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딱지 얘기를 계속 하셔서 장해찬 최고 일단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다만 이제 방송 중에 조금 본질과 관계 없으니까 일단 순환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이 논쟁이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 뭐 저도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요. 박찬대 최고위원 얘기까지와 오늘 김용전 부원장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이겁니다.